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은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대치동 엄마들을 극성맞은 교육열의 상징처럼 묘사한다. 2025년 12월 7세 이하 고시금지법까지 만들고 마치 아이들을 학대하는 집단처럼 몰아가는 기사도 적지 않다. 겉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듯 하나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무너뜨리려 하는 프레임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치동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봐야 한다. 1. 인간의 언어와 인지 능력은 7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 능력과 기본적인 인지 구조는 유아기 특히 7세 이전에 큰 틀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 어떤 언어 환경을 경험했느냐는 평생의 사고 능력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는 어릴수록 발음, 문장 구조, 언어 감각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이 사실을 아는 부모라면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다. 2. 한국 공교육이 이미 아이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공교육은 획일적인 교육 방식,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수업, 정치화된 교육 이념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글로벌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 속도는 빨라졌는데 학교 시스템은 수십 년 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공백을 채우는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다. 대치동은 그 상징일 뿐이다. 3. 인구 감소 시대에 한 명의 인재가 100명을 대신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이다. 앞으로의 현실은 명확하다. 한 명이 100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 인구가 줄어든 만큼 국가 경쟁력은 개인의 능력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려는 부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사회가 문제인가? 4. 글로벌 시대의 언어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AI랑 경쟁해야 하고 지금 세계의 지식은 대부분 영어로 생산된다. 최신 연구 논문, 과학기술, AI 기술, 경제정보 대부분 영어로 발표된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려면 영어를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사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언어 환경을 만드는 부모를 비난할 이유가 있을까? 5. 대치동을 욕하는 사회의 모순. 흥미로운 것은 대치동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작 자신의 아이 교육에는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교육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단 하나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치동은 그 경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공간일 뿐이다. 6. 진짜 문제는 교육열이 아니라 교육 격차다.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는 대치동이 아니다. 교육열 자체를 공격하면 결국 사회는 평균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평균이 아니라 상위 인재가 만든다. 7.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를 조롱하는 사회. 아이 교육에 헌신하는 부모를 극성맘, 대치동맘, 교육괴물 같은 단어로 조롱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교육은 본능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욕할 일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치동에 불이 꺼지는 날, 그때가 진짜 한국이 걱정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 가슴이 따뜻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대치동 아이들 구호다. 오공주는 대치동에서 약 6년 동안 살며 주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엄마들의 헌신만이 아니라 대치동 아빠들의 헌신이었다. 언론에서는 늘 대치동 엄마들만 이야기한다. 극성맘, 교육맘 같은 단어로 묘사한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다. 대치동에는 마마보이보다 마누라보이가 훨씬 많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들이 많았다. 아이 학원 라이딩을 아빠가 하는 모습도 흔했고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들도 많이 보였다. 겉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동네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3대 이상 가족 단위가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종교 문화였다. 언론은 대치동을 오직 교육 경쟁의 상징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부모들이 천주교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새벽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 문화가 꽤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학원 라이딩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 모습은 단순히 교육 경쟁이라기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에 가까웠다. 도파민에 중독된 아이들로 키우지 않고 더 높은 정신수양과 마인드 컨트롤 교육도 같이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며 초년고생이 낫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선택받은 아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와 부모들이 교육에 열심인 이유도 단순히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라기보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대치동을 밖에서 보면 차가운 경쟁의 도시처럼 보인다. 대치동 엄마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많다. 법으로 교육열을 막으려 한들 대치동 4세 7세 고시보다 더 많은 돈을 외국에 쓸 뿐이다. 자국에서 해결할 때가 제일 싸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